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과 여기서 각각 한 가지의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쟁탈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고 쟁탈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나는 문자 메시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후보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당근마켓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이나 후공정 중고 장비 등을 매입해가지고 이걸 다시 중고 고치고 이제 닦고 쓸고 닦고 해가지고 다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중고 장비를 매각한 걸 넘어서 가지고 매각 대행도 하고 있고 글로벌 서싱도 하고 있고 물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반도체 장비가 가동되는 이제 가동 서비스나 테스트도 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팔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조금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용량이 좀 더 큰 게 필요하다면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보상 판매도 해줍니다. 거의 핸드폰 같이 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관련된 반도체 장비들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최근에 실적도 양호합니다. 지금 4분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19년에 27억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2020년에 154억. 사실 2020년에 경기 정말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근데도 7배 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308억까지 2배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장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성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관련된 챗GPT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GPU 관련된 장비들을 매입하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아직 개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면은 4분기 그리고 올해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눌림목 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또 한번 뚫고 장기 평대 뚫고 또 횡보하다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서 좀 대기를 하고 계시면은 다시 한번 상방을 돌파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플러스 글로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첫 번째 후보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제가 요새 대형주를 또 들고 오다 보니까 네. 이영재 전문가님이 이때다 싶어서일까요? 중소형주로 지금 가지고 와서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제이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높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 좀 이어받을 만한 종목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이오랑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나노튜브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탄소 나노튜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포토레지스터도 같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탄소 나노튜브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 소재 성능을 보완하는 핵심 소재다라고 해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앞서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같이 함께 이 탄소 나노튜브를 같이 함께 협업을 한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동진세미캠 쪽으로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계속해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4번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제조한 국내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포토레지스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그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웨이퍼 위에 뿌리는 감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주쌤이 계속 K 반도체 칩스 법안 수혜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K 반도체 칩스 관련해서도 수혜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진세미캠 기업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실적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1조 클럽에도 진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당기순이익은 이미 2019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량하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에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진세미캠 흐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에도 2021년도 지금 고점 이후로 낙폭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모습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이 상승 추세선 깨지 않는 한 역시나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진 세미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흥국화재라는 종목입니다. 네. 보험은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은행보험 종목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이제 보험사들이 실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손보사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실적이 두드러지는 회사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1,4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36%가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비중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송부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대부분 개선폭이 10%에서 30% 정도의 수준인데 흥국화재가 가장 최상위의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험도 하고 있지만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 일단 주력이긴 하지만 인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는 종합보험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2021년에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장 좀 좋았을 때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조정을 주고 지금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검은색 구간 481선 장기 평대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살짝 눌림목 주고 음목으로 눌림목 주는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먹을 자리들이 많다. 특히 실적이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실손보험이나 이런 쪽에 과대한 청구가 나가는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해외에 입국해서 소위 말하는 의료상품 쇼핑하는 것들 또 보험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겠다라는 부분들 정책과 같이 결합돼서 실손보험이나 이런 쪽에 보험 손해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보험사 관련된 종목들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흥국화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화재 봤고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은 두산입니다. 묵직한 종목 들고 오시네요. 네, 묵직하더라도 네. 또 올라가는 시기에는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앵커님 혹시 두산이 몇 년 된 기업인지 아시나요? 저보다는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곱절로 먹지 않았을까 아, 정말요? 싶은데 네. 두산이 무려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조선 거의 구한말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설립 시기가 네. 1896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최장 소유제 대기업이긴 한데 두산 굉장히 최근에 다사다난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화려하게 지금 이제 부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다 관리 체제에서 벗어난 지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절치부심한 끝에 영업이익 역시도 지난해 1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실적 개선한 데 1등 공신들이 있었죠. 두산 밥켓과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주가도 많이 살아난 모습이고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는 수소 연료전지 두산 퓨얼셀도 있는데
대규모 이제 수주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회사 쪽에서 굉장히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로서도 이렇게 실적 흐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두산 최근 움직임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 들어온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섹터가 또 로봇 섹터이지 않습니까? 두산 쪽에서도 로봇 회사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빠르면은 연내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줄곧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보니까요, 2017년도 말에는 1만여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도 다 이제 준공한 상황이고 10개 모델 양산에 성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협동 로봇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자회사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내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 이슈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매력 있는 그런 이제 지주사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주쌤이 지주사 종목들을 잘 추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묵직하게 좀 천천히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 같아서 두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방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가 상승 나왔었던 구간대가 최대 14만 원대 구간까지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이 로보틱스 이슈가 워낙 시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12만 원 선을 이번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14만 원 최고가 구간 이상까지도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까지 들어봤고 이제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YG1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T 기기라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정밀 가공하는 절삭 도구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 엔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엔잡 중에서 절삭 중에서는 드릴은 할 줄 압니다. 드릴하고 네. 드릴이 이제 이겁니다. 전동 드릴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저건 남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라인더도 연마석이 있고 절단석이 있는데 연마석은 저 같은 이제 조공들은 안 시킵니다. 절단석 정도는 쓸 수 있고. 용접 중에서 알곤이나 이제 산소는 하기 힘들고 아크 용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붙일 정도는 된다 정도로. 네. 아크 용접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렇게 요만한 이제 기계가 있으면은 여기 두 개 이제 코드를 꼽아가지고 하나는 접지하고 하나는 이제 용접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아저씨들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네. 아크 용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여담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라든지 이제 좀 경기가 활성화되는 중국 경기가 만약에 활성화될 경우에 이런 부품들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중국의 경기 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부품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링이라든지 드릴링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반 같은 거에서 자동으로 찍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경우도 우리 볼트가 있잖아요. 볼트가 있으면 안에 이제 그 동글동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이제 공작 기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터키 쪽 재건 그리고 중국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거의 올라가는 종목도 사야 됩니다. 2020년에 158억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430억까지 역흑자로 끌어올렸고 올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종목은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거래량이 슬슬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중국의 경기 지표 나오고 이제 양해 끝나고 만약에 앞으로 성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소비 직장시키겠다 나왔을 경우에 기반 시설이 되는 이런 공작 기기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테마를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후보 종목으로 YG1까지 들어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네. 여전히 핫한 게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올라간 로봇주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중소형 로봇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로봇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로봇 사업에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이슈들도 나오면서 정부 정책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 이슈와 정부 정책 이슈까지 붙게 되면은 정말 시장에서 단연 핫테마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여전히 로봇 섹터 아직까지는 흐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현대랑 손잡고 2026년도까지 로봇 배송 사업의 이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세 번째 종목인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대위아와 같이 협업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분야로 협동 로봇 및 의료 로봇 개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위아를 대상으로 협동 로봇 심포니 1호의 납품을 시작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로봇 이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진 로봇 상승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주쌤이 항상 기업 볼 때 실적 보고서 들어가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좀 평이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 이슈들만 붙어준다면 주가도 높은 상승률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푸른기술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 후보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후보 종목에 대한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바로 종목 선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 출전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G1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피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에는 아직 주식이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고 PBR 0.73배 아주 저렴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가 좀 실리고 있고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면은 중국 양해 이후에 터키, 투르키의 재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최근에 조선 업종이 지금 수주가 역대급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들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때 한번 테마를 형성해서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YG1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30원인데 6,900원 정도 어간의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짧게 잡아 장기 입형때까지만 잡아도 8,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고 있는데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6,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1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원래 두산을 가지고 올까 했는데 네. 그 절삭 공구기업 가지고 오고 보니까 그 결의를 네. 단단히 하신 그런 느낌을 제가 은근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푸른기술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구간 보면서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주봉상 흐름 보시면은 저지선이라고 하죠. 저항도 주고 지지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구간 8,100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로 잡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100원대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로 10,000원 주가 목표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은 푸른 기술이었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1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크는 물론이고요. 종목 선별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는 시간 고생하신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